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얼마 있으면 7월에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있나 봅니다. 저는 뭐 국힘당이 뭐 그동안 해왔던 행태 이런 걸 보고 당대표가 누가 되든 과연 뭐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당대표, 그러니까 대표 최고위원으로 네 사람이 나오나 봐요. 한동훈, 원희룡, 여기 오른쪽에 나경원, 그리고 윤상현이죠. 윤상현. 이 네 분이 출마를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한동훈이 조금 앞서가고, 그리고 원희룡이 뭐 추격하는 이런 형상인 것 같아요. 아직 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뭐 당대표가 될까 아닐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 김민전 의원, 제가 전에 이제 사주 풀이도 해서 얼마 전에 올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제가 그때도 이제 부정선거 이슈 들고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좀 끈기 있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약간의 뭐 텀을 두긴 했지만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한 건지 서서히 계속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일단 민주주의 국가, 그것도 세계 어떻게 보면 최선진 강대국 중에 하나인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해서 정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당선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당선됐다.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저도 강력하게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런 부정이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있다 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런 부정선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보수에 계신 분들은 뭐 많이 알고 계신데 일부 뭐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야당을 지지하시는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물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음모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그 국힘당 대표였던 이준석, 지금은 그 무슨 당인지도 모르겠네요. 요즘은 조용한 것 같던데, 일단 이준석도 굉장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자기가 그 부정선거 영향으로 대표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그 이준석도 아마 그런 게 뭔가 찔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김민준 의원이 이런 부분으로 좀 치고 나가면서 이번에 뭐 당대표 러닝메이트가 아니고 혼자 독자적으로 최고위원으로 나선다고 하니까 충분히 최고위원에는 당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도 일단 이 부정선거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사전투표 이런 쪽, 그런 쪽에 좀 더 아직까지는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나경원 의원이 참 어떻게 보면 이분도 좀 똑똑하고 지금 벌써 국회의원을 4번인가요? 4번 했나요? 5번 했나 모르겠네. 그러면 이분도 그동안 원내대표도 하고 또 당대표도 몇 번 나오고 뭐 이런 큰 꿈을 꾸고 있는데, 가끔씩 보면 약간 이런 이슈 파이팅 이런 쪽에서 끈기가 없고요. 살짝 간 보는 스타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아니다 싶으면 또 빠지고, 어떤 때는 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이게 아닌가. 뭔가 이분도 보면 확실하게 이 국가관이라든지 보수 우파들이 생각할 정도의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한동훈, 원희룡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또 등장을 함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당대표는 뭐 쉽지 않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번에도 보니까 강력하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지금 이슈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김민전 의원이 말한 거에 대해서 지금 공동 발의 형태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뭐 이렇게 좀 지명도가 있고 좀 알려진 분들이 힘을 써야지, 뭐 백날 유튜브가 이야기하고 뭐 저희 같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또 뭐 정치인들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경원, 김민전 사전투표 폐지 법안 공동 발의 추진을 한다. 근데 이제 당대표 후보가 김민전 의원과 함께 사전투표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에 나 후보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찌됐건 그래도 좀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정치도 했고 또 나름대로 뭐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유튜브 방송을 보면 뭐 김민전 의원이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별로 그렇게 메이저 언론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한 뭐 일주일 전 이제 조선일보에서 좀 다루긴 했나 봅니다. 근데 김민전 의원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처럼 투표하는 나라는 없다. 저도 이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말 이거는 뭐 옛날에 자유당 시절이라고 하죠. 3.15 뭐 부정선거 어쩌고저쩌고 그거 나올 때보다도 훨씬 더 못합니다. 관리도 개판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면 중앙선관위 그 위원장부터 해서 그 선관위 직원들 공무원들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게 많이 나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김민전 의원이 다행히 이번에 국회의원에 이제 뭐 당선이 돼서 의원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몇 년 전에도 그런 유튜브 찾아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보니까 뭐 잠깐 안철수 캠프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학습은 더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포기하지 말고 괜히 이것도 한두 번 뭐 못 먹는 감 찔러본다 생각하고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본인이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부정선거가 있다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려가지고 김민전 의원이 대표로 나서가지고 꼭 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분이 밝히는 건 아니지만 이슈화를 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보니까 한겨레가 부정선거의 올라탄 나경원, 김민전 사전투표 폐지법 추진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네요. 놀랬습니다. 요즘 이제 뭐 한겨레라든지 아니면 뭐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원내대표 한 사람. 그 사람도 이제 반도체 관련 그런 부분은 세법 이런 거에서 좀 지원하는 것을 좀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 법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밀어주려고 하는 거 보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는데, 지금 한겨레에서도 부정선거 의혹 이렇게 지금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뭐 뉴스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김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부분이 하나둘씩 나온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거대한 뚝도 쥐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기운 보면 그 원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원자도 보면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또 작은 원자에 또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엔 중성자,
양성자, 또 전자가 있잖아요. 이런 거 본다고 그러면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역시도 계속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사주나 풍수 하시는 분이 왜 이런 이야기 하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제가 그분들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리고 저도 세상의 흐름 이치를 알다 보면 야, 이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부정이고 이런 거에 금방금방 눈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이 타서 우울증 걸린다, 힘들다 하시는 분 많아요. 그럼 제가 알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사주 명리학 공부한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만든 채널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만약 식당을 차렸다 그러면 식당 주인이다, 그러면 제가 팔고 싶은 음식 팔면 되는 것이지 손님이 와서 왜 이런 음식 파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배울 만큼 배웠고 나름대로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잘못된 겁니까? 부정선거를 해서 그걸 조사 안 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잘못된 것이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세상의 이치도 모르고 물정도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는 아주 어리석고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서서히 이런 흐름이 바뀌고 있고 기운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도 변하고 기운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합니다. 변한 건 다시 또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충분히 앞으로 좀 더 좋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